영어 영재는 수학 영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고 왜 그런가를 알면 우리 아이도 얼마든지 영어 영재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영어 영재 아이들의 상당수가 한국에서라는 전제를 감안하고서 영어를 잘해 주위의 놀라움을 안겨주는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가 미국에서 사는 아이라면 그 정도 영어를 하는 게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영어가 생 외국어인 환경에서 영어를 이렇게나 잘하니 기특한 겁니다. 반면에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등의 환경적 요소보다 수학 실력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영재성이 평가되죠.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영어 영재는 어떻게 불리한 환경을 극복했을까를 알면 영어 영재성을 키우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어는 근본적으로 학습이 아닌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인데요. 우리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으로서 어떻게 우리 한국말을 익히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법 같은 거 공부 안 해도 원어민으로 잘 듣고 말도 잘하죠. 물론 교육 수준에 따라 고급진 언어 구사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어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한국에서 한국말을 들으면서 사는 겁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된 거죠. 영어 영재들은 중요 시기에 모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환경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전에 비해서 영어 잘하는 아이가 정말 많이 늘었죠. 영어 영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죠. 미디어 환경과 영어 교육 환경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무 손쉽게 원어민이 대화하는 모습을 유튜브 등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원어민 화상 영어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원서, 오디오북 등의 접근성도 정말 좋고 영어 학원 강사진도 예전에 비해 영어 실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해 더 공부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늘었고요. 미국, 영국 현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 교육 환경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더 나아진 영어 교육 환경을 통해 양질의 인풋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그런데 왜 누구는 영어 영재가 되고 또 누구는 영어가 그저 힘든 걸까요? 그 이유는 좋아진 영어 교육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가? 영어 교육에 있어 중요 시기를 잘 보내는가? 영어 교육 방식이 올바른가? 아이에 맞는 방법인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영어를 위해 영어 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이를 영어 영재로 키우는데 필요한 부모의 역할은 teacher가 아니라 facilitator, 촉진자입니다. 좋은 영어 원서, 영상, 프로그램 등 영어 교육 자료, 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수단이 좋으면 결과도 비례해서 좋아지니까요. 영어 교육의 중요 시기가 있습니다. 언어는 critical period, 즉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학자마다 주장하는 나이대는 다르지만 특정한 중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5세부터 9세까지의 시기는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어를 시작하고 또 최대한 모국어와 가깝게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발달, 독서의 시작, 영어에 대한 태도와 감정 형성, 그리고 초3 영어 공교육 시작 전이라는 영어 교육에 있어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발적인 영어 습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발성이 영어 영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학습을 시키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학습을 푸시하면
자발성과 습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 위주의 영유는 비추한다고 말씀드려오고 있는 것이죠. 영어 듣기와 책, 영상 등이 가까운 환경, 아이 눈높이와 재미를 고려한 원서로 컬렉션을 만들어가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영어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이의 자발성이 가능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재밌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영어 교육, material, 즉 영어 교육 자료들은 흥미로운 것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 9세까지의 영어는 그냥 마음껏 재밌어도 되는 평생의 유일한 시기이기도 하죠. 자발적인 습득이 극대화될 뿐 아니라 이때 만들어진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영어가 평생의 친구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발적이고 재밌는 영어 환경을 만드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서를 그냥 읽고만 있나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지금부턴 우리 아이가 책 내용을 읽어주는 이야기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읽었든 엄마가 읽어주었든 재미있게 읽은 내용을 이제 말로 확장해 보는 겁니다. 이야기꾼은 단순히 읽지 않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재미나고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죠. 습득에 있어 감정의 결합은 그 효과가 증폭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도 아주 오래가게 되고요. 듣기와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고 듣는 수동적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캐릭터가 되어 대사도 따라하면서 연기를 하게끔 도와주세요. 아주 짧은 대사라도요. 재밌게 따라해보는 그 순간에 사실 영어는 학습의 대상이 아닌 즐거운 활동의 수단일 뿐이게 됩니다. 부담과 스트레스의 대상이 전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 형제들의 공통적 생각이 바로 영어는 재밌다, 재밌는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재밌고 쉽다고 이야기하죠. 재밌으면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이가 영어 이야기꾼, 영어 연기자가 되려면 훌륭한 관객이 있어줘야 합니다. 바로 부모님은 아주 적극적인 방청객 같은 관객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죠. 세상의 전부인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 내 연기를 즐겁게 봐주고 또 폭풍 칭찬해 준다면 그때부터 영어의 자발성, 영어에 대한 자발성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어 영재들이 엄마, 아빠뿐 아니라 동생,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도 자발성의 증거죠. 영어의 수준은 모국어인 한국어 수준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가 받침이 안 된 영어는 그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죠. 영어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도 한글책을 많이 읽혀주셔야 합니다. 영어에만 몰입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한국 교육을 받을 아이에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의 한글책과 영어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도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 성장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준에 안 맞는 교육 자료의 선정은 아이의 자발성을 망칩니다. 적당히 어려워야지 도전할 의욕이 생기지 너무 수준에 안 맞게 되면 흥미부터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아이와 함께 읽을 책 등을 골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ultiple Intelligence,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언어적, 수학적 지능 말고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영역의 재능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음악적 지능이 높은 아이라면 영어를 노래하면서 배우면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되는 거죠. 신체 운동 지능이 발달된 아이라면 몸을 쓰면서 인간 친화적 지능이 높은 아이라면 영어로 소통할 대상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성향에 맞는 영어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영어 미술실이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조용히 차분히 앉아서 아이가 영어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게 올바르고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도 한국말을 그렇게 습득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제약이 많을수록 집중도와 재미, 흥미가 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의 스타일을 존중하고 성향에 맞는 활동을 권장하면서 마음껏 영어와 놀게 해주세요. 과정 중에 답답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우리 아이의 잠재력, 자발적 습득의 마술을 믿고 인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어 영재라고 동네 소문난 아이가 나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아직 어린아이가 스피킹, 리스닝이 잘 되고 발음도 좋으면 영어 영재처럼 눈에 확 띄어 보입니다. 다른 영역의 영재에 비해 눈에 보이는 재능이니 체감되는 임팩트가 강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잘해 보인다고 나중에도 저절로 잘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다가올 중요한 영어 위기의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 위기의 시기를 보다 잘 극복할 겁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이 중요 시기를 잘 알고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 4, 5, 6학년 영어가 망쳐지는 4가지 이유, 이 영상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과 더불어 교집합 스튜디오의 여러 영어 교육 영상을 정주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 시기와 각 영역의 학습 포인트 등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천재는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영재는 개발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한국에서의 영어 영재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환경에서 키워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를 잘 실천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영재로 무럭무럭 성장하길 저 권태웅 소장도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 선물을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